지수가 이틀 동안 강하게 상승을 하다가 지금 살짝 거래소가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라기보다 이제 플러스긴 한데 음봉으로 지금 살짝 바뀌어 있는 그런 모습이죠. 지금 장중입니다. 2시 37분 지나가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셧다운 그게 해결 기대 심리,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급등을 했어요. 그래 미국 시장도 이제 사실 차트가 좀 엉성하게 있다가, 급반등이 나와서 양봉으로 깔끔하게 올라가긴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입니다, 이게. 그래서 21선 위로 한 방에 올라와서 양봉으로 종가 거의 고가 수준에 딱 끝났어요. 그래서 차트는 뭐 좋아 보입니다만은 얼핏 보면은, 그런데 이제 내가 볼 때는 이제 거래량 추이를 보면은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안 터지면서 바로 이제 쳐 올라왔단 말이죠. 이렇게 했을 때 추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추세는 유지되고 있는데, 자, 반도체 주가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움직였고, S&P 500, 뭐 다우지수 다 마찬가지로 이제 흐름이 괜찮아요. 유럽 증시는 이미 이제 옆으로 좀 박스권에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상해 증시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해 B 증시는 이제 빌빌대고 있고, 니케이, 대만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어째 지금 요 흐름을 쭉 지켜보면은 뭐 전체적으로 뭐 나쁠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저는 이런 이면에 뭐 주가가 이 상태에서 바로 올라갈 수 있겠느냐라는데 약간의 좀 애매모호한 그런 형태가 있어요. 주식이라는 것이 개별 잡주성 세력 관리도 아니고 말이죠. 주가가 올라가려면 분명히 이제 지수 관련주가 치고 올라가야 되는 것인데, 주가가 이격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올라가기에는 조금 버겁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그 파동 자체가 플랫한 조정세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지그재그형 어떤 요런 형태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래도 이제 워낙에 저가 매수가 이제 풍부하기 때문에 뭐 요런 이제 지그재그형의 어떤 박스권, 요런 형태로 가든지, 뭐 이제 미국 시장이 또 관건이겠죠. 우리나라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하더라도 이제 미국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또 차이가 좀 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봐요. 근데 미국 시장 자체가 약간 좀, 아니 뭐 한없이 한없이 가고 있는데 한없이 가고 있고, 진짜 뭐 밑도 끝도 없이 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실은 뭐 호재라는 호재가 이제 다 나와가면서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약간은 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요게 주봉이거든요. 나스닥 주봉인데, 전에도 여기서 이제 상승 오파가 여기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왔죠. 이렇게 왔다가 가격 조정을 심하게 이제 받았죠. 그때가 이제 4월달이지 않습니까? 4월달 여기서 가격 조정을 쭉 받았기 때문에 중간에 조정이 별로 없이 이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그런다 하더라도 이 파동의 길이가 마치 이제 이게 상승 3파까지 연장선에 이어지는 그런 파동처럼 이렇게 길게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직까지 뭐 시세가 뭐 꺾이고 자시고 그런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여기서 가도 이게 여기서 이제 지수기 때문에 여기서 분출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상승을 하더라도 좀 제한적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여차하면은 이제 좀 밀릴 것도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명백하게 하향으로 꺾여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지수가 가버리면은 요거도 묻거든요.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얘가 뭐 상승을 해도 제한되고 하락도 지금 현재는 이제 제한이 되죠. 그렇지만은
경험상 지금은 이제 이게 주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쭉 상승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 자리인데 요런 자리 형태, 내지는 이제 뭐 아주 안 좋은 경우는 이제 이런 자리, 요런 자리로 한번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요 자리의 패턴이 비슷한 패턴이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냐. 우리가 계절적으로는 11월 달은 대체적으로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은 원래 이제 9월 달 약세장에서도 계속 상승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11월 달에 이제 강세장이다, 평균적으로 상승한다, 그것을 너무 또 맹신하고 있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게 일봉이니까 지금 뭐 일봉상으로 흐름은 뭐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 거품 논란 살짝 나왔다가 그대로 이제 또 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미국의 그 경제 지표들 보면 말이죠, 지금 조금 시원찮아요. 경기 침체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 좀 눈에 이제 가시권에 좀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선행성을 갖고 있는 소비자 신뢰지수, 심리지수, 이쪽이가 지금 꺾여가는 그런 흐름이고, 그 다음에 그 우리 ISM 제조업 서비스업 지수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만 조금 좀 시덥지 않고, 그 다음에 후행 지표인 그 실업률도 조금 높아지고, 일단 10월 달에 해고가 이제 2년 2개월 만에 이제 가장 많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이제 그런 것들 보면은 실업자가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실업자가 좀 늘어날 소지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선행, 동행, 후행 지표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그 둔화되거나 침체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원래 이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이 관세 리스크 때문에 또 금리 인하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당장은 이제 트럼프가 뭐 1인당 300만원씩 200만원 300만원씩 뭐 주니 어쩌니 뭐 해가지고 또 뭐 합디다마는 그래 코인 시장도 올라오고 하는데, 이제 관세 대법원 판결에서 이제 그 트럼프 관세가 이제 그 의회 소관 이제 대통령이 월권을 했다, 이렇게 이제 가닥 정리가 나와가는 분위기니까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론전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 월권입니다. 내가 볼 때 월권은 월권인데, 이게 보편적인 전체 관세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의회의 권한이란 말이에요. 과거부터 이런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이게 품목별 관세 이런 것은 이제 가능할 수 있지만은 이 나라별 관세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없어지면 또 불확실성이 해소된다 해갖고 또 올라오는 거 아니냐 뭐 할 수도 있는데, 또 다음 주에 젠슨 왕이 또 좋은 얘기 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간에 젠슨 왕은 이제 늘 좋은 얘기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면서 그게 잠깐 반등을 준다 하더라도 그게 추세에 불을 당기는, 상승 추세에 불을 당기는 그런 형태는 절대로 될 수가 없다, 나는 이렇게 보고요. 그러고 이게 이제 주가가 워낙에 돈의 힘에 의해서 그 다음에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세상으로 가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한없이 이제 상승을 하지만은 약간 좀 쉴 때가 되긴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사실.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상으로도 지금 뭐 짱짱하잖아요. 근데 거래소 시장은 짱짱한데 지금 코스닥 시장은 좀 약해요, 상대적으로. 거기에 이제 이 코스닥하고 거래소 시장의 이 종목 상황이 좀 틀릴 수도 있겠고, 아무래도 이제 국지간 경쟁력 있는 회사들은 이제 코스피에 주로 포진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약간 좀 시원찮은 놈들이 좀 많이 있고, 바이오라든지 뭐 엔터게임 뭐 해서 이 테마주들이 주로 많이 포진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모멘텀이 좀 약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주가들이 좀 비실한 것 같아요. 특히 시총 상위에서는 암만 해도 바이오 비중이 좀 높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내수 비중, 바이오 비중이 높다 보니까 주가가 좀 힘이 없는, 그것은 그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강력한 경쟁력 있는 섹터가 지금 사실 그 주가 돼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만 배팅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보고 일본 시장도 보고 다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종목을 갖다가 매매를 할 때 2차 전지도 하나 들고 반도체도 하나 넣고 뭐 어디 뭐 예를 들어서 뷰티 관련주도 하나 넣고 바이오도 하나 넣고 이렇게 포트를 짜지 않습니까? 그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선정을 한다기보다는 글로벌 시장을 전체를 놓고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구도를 잡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좀 더 지금 불을 땡기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제 거래소 시장 쪽에가 경쟁력 있는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중국에 좀 옛날에는 일본하고 많이 경쟁을 했는데 지금은 중국하고 많이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그런 그 반중국 정서에 기대서 거기에서 이제 치고 나갈 종목,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 있는 종목은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거기서도 중국도 이제 이 구형 디램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LG에너지솔루션 2차 전지는 이제 얘들은 중국보다도 앞선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것이고,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중국 영향권에서 자유롭지는 않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 또 이 중국의 견제 장치 속에서 그래도 희망이 좀 생기고 있는 그런 섹터고, 우리 이제 원전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도 경쟁력 있고, 조선도 사실은 이제 중국이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고 막 하지 않습니까? 원전도 저 중국이 경쟁력이 지금 너무 좋아지고 있어가지고 다 이제,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나라가 일본 따라서 일본이 잘해먹는 것들 따라붙어 가지고 우리나라 많이 제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국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중국은 내수 시장이 우리나라보다 압도적으로 크고 또 성장할 만한 산업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밀어 제껴버리고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중국은 이제 나라가 크다 보니까 성장 전략이 우리나라하고 좀 틀려요. 그러니까 중국은 처음에 예를 들어서 전기차 시장이 커진다 그러면 전기차 배터리 시장 뭐 이런 것들이 커지면 그냥 이 시장이 워낙에 크고 정책적으로 밀어붙이니까 그러면 니들도 해고 1번 2번 3번 4번 니들도 쭉 하고 120번도 해 네가 먹고 살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쭉 보고 나서 이게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하면은 밑에 있는 애들을 싹 한번 통폐합을 시켜버려요. 근데 예를 들어서 100번째 있는 회사들도 어떤 특정 분야에서는 기술이 훨씬 더 좋은 경우가 있거든요. 1등 뭐 10등에 있는 애들보다 100등에 있는 애들이 기술이 특정 분야는 더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 네 1번하고 10번하고 100번하고 합쳐. 그러면 10번이 가져가면서 이 기술을 가져가는 이런 구조로 해서 통폐합을 시켜가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쨌든 요런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리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놓고 봤을 때 내가 볼 때는 지금 AI가 시장에 화두고 계속 그 핵심입니다. AI가 그리고 이제 빅테크 회사들이 이제 맨날 추구하는 게 이제 로봇 쪽 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중심이에요. 중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파생된 것들 있잖아요. 내가 그래서 이제 전력이 AI에 최종적으로 가서는 다들 지었고 나면은 전력이 문제가 될 거니까 요 라인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정책 수혜주 내 이렇게 얘기 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만 같은 바이오 쪽에서도 이제 가장 시장이 커지는 시장들, 뭐 이런 것들 이제 쭉 내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애들 한번 보면은 내가 업종 대표주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 보면은 이게 지금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요번에 보면 좀 약해요. 근데 하이닉스는 이제 조금 약간 좀 정고점에 가서 약간 좀 주춤한 거고, 삼성전자는 약간 더 주춤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삼성전자는 바로 올라가는 차트가 아니거든. 옆으로 기거나 이런 차트로 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고, 그러면 아까 LG 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쪽은 미리서 조정을 받아야 반등을 줄라 했는데 그것도 약간 음봉으로 살짝 바뀌어 있는, 그러니까 매기가 좀 약하다는 거죠. 그러고 이제 물량을 모아가는 그런 자리에 온 것은 사실이지만 바로 또 이렇게 되면은 올라가기가 조금 좀 저항도 만만치 위에서 누르는 힘도 꽤나 있다라는 거거든. 그리고 이제 우리가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조선주 있잖아요. 조선주가 마스가 프로젝트 해가지고 뭐 도장 안 찍으면 이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조선주는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조심해야 된다. 제가 이제 마스가 기대심리로 해서 이제 올라가고, 하나오션도 또 올라오고 합니다만은, 뭐가 문제냐면 미국이 아니라면 지금 조선 발주가 해운사들 발주가 너무 뜸하고 발주한 것들 중국이 싸그리 거의 가져가 버리고 있어요. 지금 뭐 70% 이상을 중국이 다 가져가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수주가 너무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모멘텀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 이런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쪽은 이제 상승을 하더라도 벌써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좀 빌빌대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하나오션이 그나마 이제 그 중에서 가장 큰 수혜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모멘텀이 별로 없다, 이거. 뭔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라든지 이런 쪽은 힘이 없지만은 그래도 이건 괜찮아. 나중에 올라갈 거니까. AI 시장이 아직 형성이 되고. 그래 이제 뭐 여러분들 LS 일렉이라든지 현대 이런 쪽도 과거에 N자로 가려고 하는데 지금 흐름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까 마치 하이닉스처럼 약간 좀 하이닉스 제일 세니까 이제 전력의 선도주들도 이렇게 이제 흐름이 좀 가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옆으로 좀 약간 들어 누르려고 하는, 아니면 이제 바로 가지를 못하고 좀 에너지 응집이 좀 그런 형태들을 좀 취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이닉스에 비해서 어때요? 삼성전자 좀 약한 애들은 바로 가는 그런 차트가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N자로 바로 이렇게 치고 가는 차트가 아니고, 올라와봐야 뭐 10만원 11만원 이런 자리에 맞고 이제 또 요렇게 간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쉬는 자리, 이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뭐 2차전지 가면서 이제 포스코 홀딩스나 LG화학 뭐 비슷하죠. 사실은 이런 쪽은 이제 2차전지하고 많이 연관이 돼 있으니까 대한유화 뭐 이런 쪽 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는데 현대제철 이런 거는 이제 빌빌대고, 중국에 저쪽에 이제 저쪽 뭐 미국에서 이제 관세 부담이 이제 계속되고 있으니까 주가가 못 가는 거지 않습니까?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핀셋 지원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중국에서 공급량 줄이고, 뭐 철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강은 이제 미국에서 수입을 못해요. 석유화학은 거기서 좀 벗어나 있으니까 좀 더 올라가고, 근데 철강은 좀 빌빌대 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미래에셋 미래에셋 증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요런 것들은 이제 좀 사실은 이제 소 성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약간 좀 꺾여가지고 좀 주춤해요. 그러니까 얘는 바로 뭐 가봐야 이제 저점 고점이 동시에 높아지면서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그런 칼라인데, 옛날처럼 이제 뻗어 올라가기가 좀 쉽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쓸데없이 KB금융이라 이런 게들 올라와. 그런다는 것은 금리 인하가 바로 되지 않겠다.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 저변에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오는 거거든. 그 다음에 이제 주주환원, 돈은 몽땅 쳐버렸으니까 이제 주주환원 기대 심리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지금 상승을 하는 겁니다.
배당 소득, 분리과세, 뭐 최고 세율 25% 낮추니 어째 이러면서 올라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상승을 좀 더 하더라도 이에 따른 좀 별로 그 영향가 없는 그런 상승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또 물론 시총은 있습니다만은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얘들도 지금 바로 올라가기 이제 애매모호한 그런 자리입니다. 거래량이 팍 죽었는데 어제도 이제 저 저가 매수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거래량이 없이 이제 반등이 좋아가지고 이제 가격 메리트에 의해서 거래량이 없으니 오늘은 이제 뭐 지금 2시 52분인데 거래량이 더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좀 옆으로 좀 들어 누워야 되는 거거든. 21선 요 지지축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조정은 바로 가겠냐고. 현대차가 안 가는데 뭐 기아차가 뭐 얼마나 움직이겠어요? 뭐 그래도 얘는 조금 움직였는데 이까지 해봐야 뭐 얼마나.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흐름들이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코스닥에서 알테오젠 봐봐요. 알테오젠은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이제 좀 쉬고 있잖아요. 쉬고 있는데 그 흐름이 이제 거래량 터지면 바로 올라가기가 좀 애매한 그런 형태에 쉬는 거예요. 에코프로 이런 것들 윗꼬리를 약간 달았는데 그냥 올라가려고 폼을 잡았는데 윗꼬리 단다는 것은 옆으로 좀 더 박스권이 좀 더 연장선에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대목이거든.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원익 IPS라든지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승승장구하면서 계속 가긴 해. 이런 이제 반도체라든지 일부 종목들은 이제 하나씩 가는 놈들이 있지. 그러나 전체 범주에서 보면 지금 좀 아리까리한 그런 자리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모멘텀적으로 봤을 때 거래소 시장은 이제 요런 내가 볼 때는 뭐 요렇게 쭉 움직여 가지고 요렇게 가든지 아니면 조금 더 밀렸다가 요렇게 안정을 찾든지 하여튼 어쨌든 이제 이러한 일련의 형태들이 좀 나올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보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데 21선 자꾸 밑에서 움직이고 이 지지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지지가 안 된다는 것은 거래소 시장이 밀릴 때 얘도 한 번 더 밀려가지고 좀 더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저수가 없으면 61선 자리 부분까지 좀 내려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 저게 자꾸 지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지가 안 돼. 여기서는 지지가 자꾸 그래도 됐다가 이제 거래시장 가니까. 근데 거래시장이 바로 가기가 좀 아리까리하다. 근데 거래시장이 조금만 쉬어버리면 얘가 혼자 따로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고 요 60% 좀 더 흘러내려가지고 이렇게 가버릴 소지가 있거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런 이제 큰 전략에 맞춰서 제가 이제 뭐 종목도 진단하고 클리닝하고 뭐 추천도 하고 뭐 합니다만은 이런 큰 전략에 맞춰서 매매를 기본적으로는 좀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아무거나 뭐 때려잡거나 뭐 너무 추격 매수하거나 뭐 이런 것은 좀 지양하고. 왜냐면 지수가 좀 바로 좀 가는데 한 게 이틀 동안 너무 상승하는 이고 와 이거 도대체 뭐야 뭐 하겠지만 글쎄요.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어떻게 보면 코스닥 시장의 흐름 내가 11월 요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요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코인 시장도 이제 그런 식으로 가가지고 최근에 이제 몽땅 빠지니까 조금 반등 한 3일 정도 조금씩 반등하고 이런 지금 요렇게 좀 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래소 시장이 생각보다는 좀 더 강한 겁니다. 이제 미국 시장이 또 움직이고 워낙에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짱짱해서 그런 것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얘들은 지그재그로 이렇게 좀 움직이는 형태.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요거 따라서 움직이는데 조금 더 흘러내리면서 움직이는 형태. 뭐 요렇게 조금 더 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더 확률적으로 좀 높다. 요렇게 좀 생각이 됐어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매매하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저번에 이제 폭 빠지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막 뭐 엄청나게 급락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 이제 왜냐면 한번 깜짝 놀라요. 이때는 너무 이게 벌어져. 근데 이제 여기에 그래도 조금 밀리면서 아마 지금 신용 잔고가 뭐 26조 7조 뭐 이런 정도로 올라와 있거든. 그래서 여기 이제 한번 조금 좀 털리는 자리가 좀 나오지 않겠나 이런 이제 개인적인 생각도 약간 들긴 하는데 뭐 한번 좀 봅시다. 그래서 지금은 좀 소강 국면이다. 지수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소강 국면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인지를 하고 좀 매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코인 같은 경우도 이제 반등을 주고 있는데 반등 줬다가 다시 이제 좀 주춤해지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 같고, 셧다운 이제 뭐 이게 그 해제가 됐다. 그래도 이제 주가가 뭐 반영해 어제 이제 그런 게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셧다운 해제돼도 그걸로 해가지고 뭐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얼마나 되겠냐 싶어요, 사실.
요렇게 일단 가닥 정리를 하겠습니다.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하시고요. 천재투자TV에서 만든 오르고라는 채팅 앱을 잘 이용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변곡점 매매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예요. 제야 최고수 전문가 20여 명이 변곡점에서 급등주를 갖다가 매수 매도가 싹 다 찍어주면서 수익을 내주는 것이 오르고 채팅 앱인데, 이걸 그냥 개인 투자들이 왕초보들이 그대로 따라하니까 너무 수익이 잘 나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바한토마켓도 플러스로 만들어준다 해가지고 지금 난리 나입니다. 100% 무료 리딩이니까 이 오르고 채팅 앱을 이용해서 종목들은 뭘 사야 될 건지 전문가가 다 이제 리딩을, 채팅 종목만 찍 뿌려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리딩을 하면서 여러분들 수익을 챙겨줘 버리는 거거든요. 플레이스토어에서 오르고라고 검색해서 앱을 설치하고 간단하게 무료회원 가입에 로그인해서 공개 채팅 있지 않습니까? 요거 눌러보면 24명 전문가들 무료방이 다 있으니까 여기 입장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수익 많이 거두시고, 천재투자 무료 종목 지원방은 의무적으로 입장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전문가들 쭉 있잖아요. 그렇게 입장하셔가지고 수익 많이 거둬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해야 돼요. 여러분들 오르고 무료방 입장하는 대신에 요거 오르고 무료방은 천재투자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구독자 안 늘리려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